자, 그러면 오늘 수업 진행을 해봅시다. 화면 나오는구나. 오케이. 예. 자, 오늘은 최일남의 노새 두 마리고, 예. 자, 이렇게 소설 나오면, 소설 나오는 파트는 내가 이렇게 프린트 줄 거야. 프린팅을. 그쵸? 그러면 또 똑같이 작업을 하면. 이 작품도 좀 재밌는 작품이거든. 그러니까, 1970년대, 70년대 후반인가? 예. 그 산업화 시대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노새 알아, 노새? 그거 하나 노새 알고 있니? 노새가 당나귀 섞인 거. 맞아, 말하고 당나귀하고 크로스 해서 나오는 게 노새예요. 그래서 노새는 생식 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식을 못 낳아 얘네들은. 예.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 노새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오토바이 트럭, 그쵸? 이게 좀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1톤 트럭 같은 거 많이 쓰시지. 예.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고 이제 노새를 이용하는데, 미리 말하자면 여기서 노새 두 마리는 하나는 진짜 노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억척스럽게 이 노새를 이용해서 연탄 배달하면서 이제 집안을 꾸리거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노새 두 마리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우리가 소설을 어떻게 읽으라 했더라? 소설을 읽는 방식. 자, 소설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박아놔야 되겠죠, 그쵸? 서술상 특징 이거 잡아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고, 서술상 특징 같은 경우에는 시점 구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묘사 부분을 또 나눠줘라. 시점은 1인칭과 3인칭 있었고, 묘사는 인물 묘사하고 배경 묘사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인물은 다시 내면, 그리고 이제 외양 묘사, 그리고 배경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이렇게 구분하면은 되겠다. 저거는 잘 보이니? 예. 이 조그만 걸로 하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큰 걸로 했어. 예, 앉아서 수업하려고. 애들이 많으면 빔 쏘고, 애들이 없으면은 TV 보고. 잘 보이지? 예. 하나 주문했다가 뽑기를 잘못해서 다시 서울 가서 또 황학동? 야우 멀어. 서울만 가면 길 막혀가지고 짜증나요. 인천이 좋은 거야. 인천은 길 막혀도 한 신호 한 두세 번 받으면 갈 수 있거든. 서울은 기본적으로 한 사거리에서 한 20분 30분이야. 짜증나. 복잡하던데. 그래서 인천 촌놈은 서울 가면 안 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끊어읽기 해주라고 얘기를 했다. 끊어읽는 기준은 시간, 공간, 그 다음에 뉴페이스 나오면은 끊어가면서 인물 정리, 그쵸? 요거의 하나의 틀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소설을 좀 뭐랄까 좀 편하게 볼 수가 있어. 진짜. 예, 자, 그러면 작품 다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해제라고 되어 있죠, 풀이. 이 작품은 급격한 산업화와, 급격한 산업화니까 이제 70년대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70년대를 배경으로 연탄 배달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순진한 어린 소년의 눈을 통해 그린 소설이다. 자, 이렇게 서술자가 어린 소년일 때 특징이 있거든. 바로 뭐가 있을까? 순수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의, 이게 서술자가 어린 소년일 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순수한 관점, 그리고 의식의 성장,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모든 소설이 다 이렇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점점 세상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들 같은 거야. 자, 노새라는 소재를 통해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럼 노새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고단한 삶, 요거라는 얘기죠. 주제,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 하층민의 고단한 삶. 그래요. 힘들어.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해볼게요. 이 내용도 재밌어. 혹시 연탄 알아? 연탄? 니들은 어렸을 때는 연탄이 없었지. 나는 기억나는데 어릴 때 연탄, 그러니까 보일러가 지금은 난방을 할 때 개별식 난방 또는 중앙 난방이지, 그치? 송도는 중앙 난방이죠. 알고 있니? 자, 여기서 잠깐 상식. 자, 중앙 난방은 뭘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모르니? 쉽게 얘기해서 발전소.
화력발전소가 되겠죠. 발전소, 그럼 화력발전소 되겠고, 원자력도 되는데 지금 수도권에 원자력발전소가 없으니까. 화력발전소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쓰레기 태우는 데가 있거든. 여기서도 이걸 이용을 하기도 해요.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전도 하고, 어쨌든 발전하면은 이 열이 발생하잖아, 그치? 발전의 원리 알고 있어? 성훈아? 발전소 원리? 전기 어떻게 만들어? 몰라? 전기 어떻게 만들어? 주원아. 이거 다 어떻게, 우리 다 지금 쓰레기 다 전기잖아, 그치? 전기 어떻게 만들어요? 배웠는데 기억 안 나? 간단해. 여러분들 간단하게 전기 발생 어떻게 합니까? 자석에다 뭐해? 코일 감고 이거 돌리면 어떻게 돼요? 돌리면 전기 생기지, 그치?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예전에 자전거 바퀴에 자그마한 발전기 하나 있었어. 자전거 바퀴에. 그래서 바퀴가 돌아갈 때 이 발전기가 같이 돌아가면서 앞에 이제 불 나오게끔, 라이트 나오게끔 했는데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큰 발전소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 이런 거야. 이런 방식이야. 그러면 돌려야 되잖아. 그걸 터빈이라고 그러죠. 터빈을 돌려야 되거든. 바로 이 터빈을 뭘로 돌려? 전기로 돌린단 말이야. 이해되니? 원자력도 그럴걸? 원자력 에너지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열 에너지로 터빈 돌리는 건가? 잘 모르겠다. 좌우지가 그러면 열이 발생하잖아. 열 에너지가 발생하죠. 이 열을 그냥 버리는 게 아깝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어떤 쉽게 얘기해서 파이프를 해서 여기 막 아파트 단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물을 데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데펴진 물이 아파트 안에도 파이프가 있겠지, 그치? 이 파이프를 데펴. 이 물이 그대로 아파트로 쓰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큰일 나고. 그러면 이 아파트에 파이프에 있는 물을 데펴서 얘가 난방으로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게 이제 중앙난방식이고요. 그래서 중앙난방은 계량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 물 얼마나 썼나? 그러니까 물을 쓴 것만큼 이제 난방비가 나가는 거고, 개별 난방 같은 경우에는 개별 난방은 보일러가 각 집마다 있죠. 그쵸? 여기서는 이제 도시가스로 이것도 비슷해.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가스 보일러가 있거든. 여기 이제 관이 있고 물관이 이게 이제 방에다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호스가.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물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면 가스 돌리면서 이 안에 물을 데펴. 그럼 물이 쭉 나가지, 그치? 그러면 이제 방 밑에 깔려 있는 애가 뜨거워지면서 난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가스를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탄 보일러도 개별 난방이거든. 이해되니? 그 방식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스 난방 같은 경우는 가스가 공급이 되어서 그걸 태워가지고 열 에너지로 물을 데우는 방식이면은 연탄은 가스 대신에 연탄을 태워서 이거를 물을 데펴서 난방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지금은 한국은 거의 도시는 그러니까 중앙난방 아니면 개별 난방이거든. 그러니까 연수구 자체도 개별 아니면 중앙 두 가지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개별 난방을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겠지, 그치? 근데 과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연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이면서 이렇게 연탄을 배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게 연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연탄 배달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순진한 어린 소년의 눈을 통해 그린 소설 노새라는 소재를 통해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제: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화 측면의 고단한 삶. 그럼 이때 누구야? 이게 보다 빠더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노새를 끌고 다닌다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서술상 특징 생각하면서, 그쵸? 그리고 끊어읽기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얼마 전까지도 모두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자, 그래서 여기 연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이리니? 지금 연탄을 사용 안 하거든. 물론 시골은 지금 연탄을 쓰는 데가 있을 거야. 시골 같은 데는 있지만, 그리고 달동네? 근데 지금 거의 아마 한 10%도 안 될 겁니다. 한국에서 난방 10%도 안 될 거야.
자,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두 선화장을 사서는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하는 게 고작이었다. 이게 뭐냐면 연탄을 보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돼 있거든, 연탄이. 그럼 이게 한 두 개 정도,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면은 방 하나 정도 하루 종일 따뜻하게 태울 수가 있어. 이 서서히 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두 개를 연탄도 하나 두 개씩 팔어. 그럼 이거를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들고 가. 예, 사람이 이렇게 이제 들고 가는 겁니다. 가게에서 팔았어, 그 연탄을. 그리고 번개탄 있어야 돼요. 번개탄은 뭐냐면 연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약간 납작해. 납작하게 생겨서 이건 불이 잘 붙어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화약 같은 거를 묻혔기 때문에 이게 불 딱 하면 치익 하면서 금방 타. 그러니까 얘를 요 밑에다가 두는 거야. 이더니 이게 구멍이죠. 구멍을 맞춰서 두면은 얘가 이제 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연탄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연탄을 갈 때도 역시 넣어서 구멍을 맞춰. 근데 이게 구멍 맞추는 것도 구멍을 정확하게 맞추면 금방 타거든. 좀 오래 태우고 싶다 하면은 구멍을 좀 덜 맞추고 또 그러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부자 동네가 아니란 얘기지, 그렇죠? 예, 그랬는데 2, 3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둘 문화주택이 들어서던 역시 시대상을 나타내는 게 바로 문화주택입니다. 지금은 문화주택이 뭐냐면은 이제 주택 개량 사업을 70년대 해요. 여기 새마을 운동하면서. 네, 그래서 낡은 집을 좀 허물고 또는 증축하면서 좀 서양식으로 바꾸는 게 있었는데 그걸 문화주택이라고 한다. 문화주택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이 잡혀갔다.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 그물 긋듯 나누어져 있었는데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일단 들어와 보면 지저분한 헌 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지만 그냥 먼발치로만 보면 2층 슬래브 집들에 가려 닥지닥지 붙인 판잣집 등속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서울의 변두리에 흔한 여느 신흥 부락으로만 보였다. 자, 부락이라는 말은 이제 마을이라는 뜻이고 이 말은 이게 사실 일본어거든. 예, 일본어에서 마을을 부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이 작품이 오래된 작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단어 나오기도 한다. 자, 슬래브 집은 뭐냐면 시골 가면 좀 볼걸?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 봤어 혹시? 니들? 지붕인데 요런 판 봤니 혹시? 시멘트로 만든 거 이런 거 봤지? 이걸 슬래브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넓게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발암 물질이 많거든.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은 슬래브 이거를 사용을 안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가 부분에서는 좀 어떤 내용이에요? 가 부분에서는 이 동네, 우리 동네, 그치?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예, 그 우리 동네에 생긴 변화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단락입니다. 그러나 동네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긴 했어도 그 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법이 없었다.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새 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이것도 지금 우리 많이 볼 수 있지.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떤 게 있을까? 아파트 단지 만들 때 임대주택도 같이, 임대아파트도 같이 만들거든? 막 그러잖아. 임대아파트 애들랑 놀지 말라고. 또 임대아파트 애들 못 다니게 경비 아저씨가 길 막기도 하죠. 잘 모르니? 송도는 임대가 없어서 잘 모를 겁니다. 논현동도 그렇고, 근데 연수동은 좀 구역이 좀 넓어서 서울의 몇몇 지역들 보면은 그런 뉴스가 좀 나와. 어차피 같은 동네인데. 그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안 좋은 모습이죠. 그치? 아니, 그래봤자 뭐 돈 얼마나 있다고. 그래요. 다만,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자,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새 동네 사람들.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아무도 그걸 입에 올리진 않았다. 아버지도 배달 일이 늘어나서 속으로는 새 동네가 생긴 것을 은근히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였지만 식구들 앞에서조차 맞대놓고 그런 내색을 하진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노새는
온 동네 사람들이 눈길을 모으고 짤랑짤랑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고 다녔다. 자,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노새에 대해서, 그치? 자, 이 작품에서 노새는 뭘 의미한다고? 아버지의 고단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새를 이용해서 연탄 배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니, 그것은 새 동네 쪽에서 더욱 그랬다. 원래 우리 동네에서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자기들은 아이들의 신누른 똥이든 요강 따위를 예사롭게 수채구멍 같은 데 버리면서도 어쩌다 우리 노새가 짐을 부리는 골목 한쪽에서 오줌을 찍 갈기며 왜 하필이면 여기서 싸? 아이고 저 지린내. 말을 부리려면 오줌통이라도 갖고 다니는 일이지 이게 뭐야? 동네가 뭐 공동병선가? 자, 이것도 시대상을 좀 볼 수가 있죠. 시대의 모습. 지금은 상하 수도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도시를 만들 때, 송도도 지금 계속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치? 아파트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하 수도 시설을 잘 만들어 놓거든? 근데 과거의 도시는, 과거의 어떤 그 마을 같은 거를 만들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그럼 상하 수도 설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니? 그냥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 해봤자 땅 파놓고 거기 위에다 싸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수도 시설이라고 해봤자 큰 도로의 밑에 여러분들 뭐 우리 여기 앞에 보면은 도로에 하수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런 거 정도밖에 없는 거야. 거기다가 그냥 오줌 똥 오물 같은 걸 버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환경오염이 심하겠지, 그치? 근데 그때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70년대거든.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도 이 노새가 오줌을 싸면은 또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어쩌고 하면서 아낙네들은 코를 찡 풀어 노새 앞에다 팽개쳤다. 말과 노새 구별도 잘 못하는 주제에 아무데서나 가래침을 퇴퇴뱉는 주제에 우리 노새를 보고 눈을 찢어지게 끌겼다. 자, 지금 인칭이 나왔죠? 우리 노새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럼 이 작품은 1인칭이 된다는 얘기, 1인칭. 그쵸? 우리라는 말은 1인칭 대명사지. 자, 그럼 이 부분에서 볼 때, 이 부분을 볼 때, 1인칭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가 나올 거야. 그쵸? 내가 느끼는 그 동네 사람들이죠. 그러면 좋게 생각하니, 나쁘게 생각하니?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야. 그쵸? 아니, 자기들도 그냥 똥 마음대로 막 버리고 막 그러면서, 노새하고 말도 구분 못하면서 뭐라고 그래? 이런 인식입니다. 그러나 새 동네에서는 단연 달랐다. 여간에서 말을 잘 않는 아주머니들도 우리 노새를 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개 중에는 아이 귀여워 오랜만에 본 노새인데 하기도 하고, 어머 지금도 노새가 있었네 하기도 하고, 아니 이게 노새 아니에요? 아주 이쁘게 생겼네 하기도 하고, 어머 이게 망아지는 아니고 내 노새라고요? 아 노새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모가지에 매달린 방울을 한번 만져보려다가 노새가 고개를 젓는 바람에 찔끔 놀라기도 했다. 비단 연탄 배달을 간 집에서만이 아니라 이 근처에 길을 가던 사람들도 우리 노새를 힐끗 쳐다본 순간 분명히 다소 놀라는 기색으로 다시 한번 거들떠보곤 했다. 대야를 옆에 끼고 볼이 빨갛게 익은 채 목욕하다 오던 아주머니도 부드러운 눈길로 노새를 바라보고 다정하게 나들이를 가려고 막 대문을 나서던 내외분도, 여기 내외분 뜻은 이제 부부. 네, 안내자, 웬 바깥, 외자, 그쵸? 그러니까 안과 밖이란 분이야, 그 뜻이야. 그래서 이건 부부를 뜻합니다. 아내, 남편. 우리 노새가 짤랑짤랑 지나가면 고것 하는 표정으로 한동안 지켜보고 파 한 단 사가지고 젠젠 걸음으로 쫄쫄거리고 가던 식모 아가씨도 잠시 발을 멈추고 노새를 바라보았다. 여기 식모 아가씨란 말이지, 그치? 이게 뭘까, 주하나? 모르죠? 지금은 식모가 없잖아. 그쵸? 식모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것도 이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지금 도시화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식모는 뭐냐면, 시골에서 도시로 와요. 시골에서 도시로 온단 말이야. 근데 잘 데가 없잖아. 그치? 예,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숙소가 잘 되고 그런 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집에 들어갑니다. 가정집에 들어가서 일을 해. 집안일 하는 거야, 집안일. 그런 사람들 식모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약간의 이제 돈도 주고 그러면서 집안일 대신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걸 식모라고 불렀고요. 식모 아가씨니까 아마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으러 왔겠지, 그치? 잠깐 이제 식모살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대의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식모는 알 거야, 뭔지. 식모는 알 건데 이게 아마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오면서 거의 다 없어지거든. 예. 자, 질문? 괜찮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세에 대한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구동네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하는데 새동네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게 보고 아직도 노세가 있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1번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띵동 이거네? 나머지 볼까? 서술자 개입하여 인물평가 없고요. 여러 명의 서술자 당연히 없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들 고3 때까지 문제 풀 때 여러 명의 서술자 이거 한 번도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온다. 하나 나올까 말까? 근데 지금 얘기해봤자 기억도 못할 테고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사건을 객관적 관찰을 서술한다. 자, 이거 뭐니? 성훈아, 이거 뭐야?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을 서술한다. 이거 뭘까요? 는 아니죠? 이게 3인칭, 이야기 밖이니까 3인칭이야.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관찰자작 3인칭 관찰자 시점. 개념 확실히 알고 있고 용어 나오면 정리가 가능해져야 돼. 이거 반복해줘야 됩니다. 5번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자 이야기 밖이지? 3인칭이죠? 인물의 심리나 생각. 자 인물의 심리나 생각까지도 알려준다. 주 하나 뭐였지? 인물의 심리나 생각까지도 알려준다. 뭐였어? 정리해놔야 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개념들 반드시, 용어들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적절한 거 찾는 거야. 자, 2번 문제. 이 글에 등장하는 다음 소재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연타, 문화주택, 슬래브집, 판잣집. 앞으로 전개될 사건 암시, 인물의 심리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글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하게 해준다. 다 3번이 되겠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동네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허름한 집들과 문화주택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다. 서울의 변두리에 흔한 여느 신흥부락으로 보였다. 맞죠? 구동네에는 그날그날 벌어먹고 산 사람들은 맞죠? 먼발치로만 보면 판잣집이 슬래브 집들에 가려져 있다. 그렇죠? 구동네 사람들과 새동네 사람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틀린 것은 1번이지. 그치? 나눠져 있어. 새 동네와 구동네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그 동네가 나눠져 있는 거야. 즉 허름한 집들과 문화주택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 있다. 4번 노세에 대한 A와 B 반응. 자, A를 한번 볼까요? A가 어딨지? 구동네와 새동네. A는 구동네, B는 새동네. A와 B는 모두 안쓰럽게 바라본다? 아니고. A와 B는 모두 도와줄 대상을 본다? 아니고. A는 낯설게, B는 익숙하게 대하고 있다? 아니고. A는 호의적으로, 당연히 아니고. A는 무관심하게, B는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 맞는데 이게 조금 좀 뭐라 해야 되나? 5번이 답이야, 그치? 근데 앞부분도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무관심하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왜냐면 노세에 대해서 험담하고 노세 이제 말인지 구분도 못하고 자기들도 여광이든 똥, 오줌 막 갖다 버리면서 괜히 노세가 오줌 싸면 뭐라고 하고, 그치?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되거든, 니들은. 이거야. 문제를 풀 때 뭐를 봐야 되냐면 국어 문제는 이렇게 적절성을 찾는 문제란 말이죠. 정답 찾는 게 아니거든. 적절성을 찾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선지사이들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사이들도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어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알겠냐, 주하나? 너무 급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성훈이도 마찬가지고, 그치? 이거 고쳐 나가야 돼요.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성적이 좋아지겠고, 성적뿐만이 아니라 니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사기를 안 맞는다. 사기꾼들은 이런 걸로 사기친단 말이야. 보이스피싱 당할 때 이것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이스피싱 그거 온다는데, 뭐 귀하께서는 뭐 정부 지원금 뭐 대상으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뭐 아래를 뭐 선택하시면 이렇게 와. 그러니까 나 지원금 나왔나 보다 하고 클릭하겠지, 그치? 그 순간에 낚이는 거죠. 그걸 따져줘야 돼, 진짜. 아니, 이 세상에는 진짜 아주 못된 놈들이 많아요, 나쁜 놈들이. 그래서 이렇게 선지가 나오면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걸 찾아줘야 되거든. 때문에 지금 내 입장, 내 기준으로는 5번의 A는 무관심하게, 이 부분도 살짝은 조금 수정이 좀 들어가야 돼. 그렇지만 나머지 1, 2, 3, 4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무난한 게 5번이다. 자, 문제 5번 서술형.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 문장을 서술할 거. 자, 가 부분이었습니다. 가는 뭐였어? 동네가 바뀌는 거야, 그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거.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뭐라고 하면 돼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동네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도시화. 이게 들어가 있고, 그쵸? 한 문장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 갖다가 점수를 많이 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건을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생각하면 되겠어요. 질문 없니? 자,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 중략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연탄 배달을 계속 하는 거야. 연탄 배달을 하는데 겨울이야. 겨울이 왔어. 겨울이 와서 이제 새 동네로 연탄을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야.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 여기 살짝 얼었어. 잘 못 올라가겠지, 그치? 지금 그 상황입니다. 노새는 눈을 뒤집어 까다시피 하면서 바득바득 악을 써댔으나 판은 이미 그른 판이었다. 이때 판은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그때였다.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쪽으로 아래를 흘러내렸다. 뒤미쳐 노새가 고꾸라지고 연탄 더미가 떼그르르 무너졌다.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 몇 발짝 뒷걸음질 치다가 홀랑 물구나무 쏘는 꼴로 낮아빠졌다. 나는 얼른 한 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말았다.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내박질러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벌떡 일어섰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뛰어버린 것이다. 마차가 넘어지면서 무엇이 부러져 몸이 자유롭게 된 모양이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 언덕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다 와당탕 한 거지, 그치? 그러면서 연탄 다 쏟아지고 그러는 와중에 노새가 풀려난 거야. 얘가 이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노새. 아버지는 넘어진 채 그 경황에도 뛰어가는 노새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여졌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노새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노새가 어떤 삶의 어떤 그 바탕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도망가니까 당연히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렇죠? 어떤 삶의 어떤 그 기반이 되는 노새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나 그런 망설임도 그때뿐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자 딴 사람이 되어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뒤쫓았다. 내 노새! 내 노새! 아버지는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안에 소리 지르면 안 되는구나. 엉거주춤한 소리로 연방 내면서 뇌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말한다, 소리내다는 뜻이야. 노새가 달려간 곳으로 뛰어갔다. 나도 얼른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노새는 10m쯤 앞에 뛰어가고 있었다. 뒤미처 앞쪽에서는 악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치? 갑자기 노새가 막 이렇게 두두두두 뛰어오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몸이 자유롭게 되어 도망간 노새. 주환이도 도망가고 싶어? 네? 도망가고 싶니? 네. 아니야? 송은이는 어때? 응? 가끔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 어디 가고 싶은데? 집 나가면 개고생. 아니야? 집이 제일 좋잖아. 집 나가면 개고생. 예. 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사뭇 뛰었다.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 넘쳐 있었다. 크고 작은 자동차는 뽕빵거리면서 싱싱 달려가고 달려고 하였다. 5층 건물, 3층 건물이 즐비한 거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자, 이런 게 이제 도시화잖아요. 그치? 도시로 변화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어? 나하고 아빠는 노새 찾고 있어. 노새. 그쵸?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냐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주진 않았다. 바로 이게 뭡니까? 남에게 무관심한 도신의 태도. 나는 이 사람에게 툭 부딪히고 저 사람을 탁 부딪히면서 사뭇 뛰었다. 그러나 뛰면서도 둘레둘레 사방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미 앞 이마에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도 있었다.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다. 자, 왜 노새를 보여요? 노새 빨리 찾고 싶으니까. 파란 노새, 빨간 노새, 까만 노새들이 마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 바람같이 달리는 놈, 슬슬 가는 놈, 엉금엉금 기는 놈, 갑자기 멈추는 놈, 막 가다가 획 돌아서는 놈. 이건 아마 유턴하는 거보다. 그것은 가지가지 왔다. 그런데도 그 중에 우리 노새는 없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도심이지 도심. 도심에서 노새를 찾는 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죠?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되어서였다.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이것도 좀 중략되어 있네. 예, 여기는 중략이 좀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못 찾고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집안 사람들이 노새 찾았냐, 아버지는 어딨냐 이거 물어보는 또 장면이 있어요. 그게 지금 생략되어 있어. 자, 통행금지 알고 있니, 송은아? 자, 요게 이제 시대적 상황을 알려주는 또 소재이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아니지, 밤 12시부터 다음날이잖아. 밤 12시부터 5시까지 통행금지. 이게 이제 이게 어느 때더라? 박정희 때인가? 예, 군부 독재 시절에 사람들 못 모이게 하려고 밤에 모여서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럴까봐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통행금지예요. 딱 하루 통행금지 없던 날이 있었어.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때는 이렇게 24시간 온라인 탈 수 있는 거야. 이랬니? 아마 교회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행사하잖아. 잘 모름? 교회에서 온라이트 하잖아. 온라이트, 그죠? 밤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새벽성하고 이렇게 안부 인사하고 하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풀어졌나 어쨌나? 어쨌든 1년 중에 딱 크리스마스 이브 때만 그러니까 이렇게 통행금지가 없으니까 사람들 미치는 거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특히 젊은이들은 놀고 싶으니까. 자,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되어서 있다.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빈몸이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다. 그때까지 식구들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중략. 아버지는 지금 내일부터 당장 벌이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도 길들여 키워온 노새가 가여워서 저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건 추측이죠? 내가 생각하는 추측입니다.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마차를 끌었다. 어쩌다가 소달구지를 끄는 적도 있긴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도로 말마차로 바꾸곤 했다.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마차 안으로 버텨 나왔었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륜차 때문에 3륜차 바퀴 3개 달린 차가 있었거든.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거의 없어. 왜냐면 이게 잘 뒤집어져. 3륜차가.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없어졌고 유럽에는 조금 돌아다니는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3륜차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바로 산업화, 도시화를 의미하고요. 산업화와 도시화. 그럼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위에 있는 말마차하고 소달구지가 되는 거지, 그치? 학교 시험에서도 이렇게 문제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어떤 그 도시 산업화와 대비되는 것들, 어떤 그 도시 이전, 예전 것, 그리고 뭐 현대적인 것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자, 노세는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하기도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협을 느낌직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시대적인 변화죠. 시대 변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시대가 급변하는데 급하게 변해가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하층민의 삶의 모습, 고달픈 삶의 모습, 그게 노세 그리고 아버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 소리였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 많은 보래.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세를 못 찾고 집으로 돌아온 father.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급변하는 시대에 뒤처진 수시민이죠. 힘겹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앞으로 더 그럴걸? 여러분들? 지금은 뭐 지식 정보화 산업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 그치?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니들도 좀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산업 구조가 달라지고 있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는 노세가 도망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네, 그렇죠. 노세가 도망갈 때 주변 상황들이 혼란스럽다. 그렇지? 와장창 하면서 연탄이 막 들이굴고 마차는 부서지고 아버지는 결국 노세를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3년차의 등장으로 아버지의 일감이 감소하기도 했다. 노세의 종류가 너무 많아 정작 나는 노세를 찾지 못했다. 틀렸죠? 노세 종류가 많은 것이 아니라 거리에 있는 그쵸? 찾길에 있는 그 차들을 노세로 표현했다. 자, 기억에 드러난 행인들의 특징. 자, 기억 확인해 봅시다. 기억 어딨나? 무관심한 부분이 되겠다. 그치? 예, 요 부분. 동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주관이 뚜렷하여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 이것저것 따진다.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일은 무관심하다. 다 4번이 될 테고요. 5번도 확인. 속으로 생각하는 바와 겉으로 행동하는 바가 다르다. 자, 5번 사자성어 뭐가 있을까? 정훈아? 뭐가 있죠? 모르니? 주하나 뭐 있어 이거? 유명한 거. 겉과 속이 달라. 모르니? 알 것 같은데. 표리부동. 아, 자, 8번. 니은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니은 어딨나요? 니은 보이지가 않아 또.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세를 보였다. 이 부분. 자, 우리가 아까 지문 분석할 때 노세를 찾고 싶은 마음, 그치? 막 움직이는 것들. 이게 다 노세를 보이는 거야. 1번. 자신을 떠나 달아난 노세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2번. 노세를 되찾아낸다는 다급함과 절박함 때문에. 이게 되겠죠? 자, 나머지도 봐줘야 돼. 적절한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답이 앞부분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전체를 다 살펴줘야 돼. 3. 금방이라도 노세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 4. 예상보다 빠르게 도망치는 노세에 대한 놀라움. 5. 노세로 인해 실망한 아버지를 봐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역시 다 맞지가 않다. 그치? 네. 답은 2번. 9번 문제. 디귿에 담긴 아버지의 생각.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은 뭐래. 자, 이제 아버지가 그 마부, 그치? 마차를 끄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런 부분이었어요. 1번. 자동차가 아닌 노세로도 충분히 연탄을 배달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빌린 다음에 연탄 배달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어가 아니고, 자동차는 많더라도 내 자동차가 없어. 연탄 배달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야? 이것도 아니고, 연탄 배달에 쓰이는 자동차는 이미 많으니 자동차를 대체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겠어. 아니고, 우리나라에 휘발유가 나오지 않으니 연탄 배달 이외의 목적으로 자동차 산 막아. 이것도 아니죠? 답 1번밖에 없네. 이렇게 적절성 찾는 문제 찾아야 되겠습니다.
10번 보기를 참고하여 A에서 E를 비슷한 특징을 지닌 것끼리 묶고 그 특징을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자, 지금 조건이 두 개야. 먼저 매칭 하나,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서술 하나, 두 가지 조건입니다. 자, 이 소설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도시 하층민의 고달픈 삶을 그렸다. 1970년대는 산업화와 도시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가 나타나던 시기로 변화 이전과 이후의 산물들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였다. 자, 그래서 도시 하층민의 고달픈 삶, 요 소재 하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급격한 사회 변화가 나타난다. 과도기적 모습이다. 요것도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묶어볼까요? A에서 E. 자, A가 어디 있을까나? A 어딨니? 안 보여, 씨. 아니, 화면으로 보니까 전체가 안 보여. 노새. 그리고 B는 자동차. C는 말마차. D 소달구지. E 3륜차. 자, 그러면 자동차하고 3륜차는 도시죠.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자동차, 3륜차, 그 다음에 노새, 마차였나? 무늬, 마차요. 마차, 그리고 소달구지, 그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노새, 마차, 소달구지는 뭐야? 과거? 아닌데. 요 말을 이용해야지. 자, 이렇게 박스가 나와 있으면 박스에 있는 걸 이용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조합만 해주면 되거든? 그럼 여기는 산업화, 도시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가 나타난 시기로 변화 이전과 이후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노새, 마차, 소달구지는 뭐예요? 산업화와 도시화 이전. 자동차와 3륜차는 뭐니? 산업화, 도시화 이후. 이렇게 되잖아. 이랬죠? 자, 그럼 다시 봐봐. 10번 문제가 뭐였어? A의 E를 비슷한 특징을 지닌 것끼리 묶고, 자, 우리 좀 나눠놨죠? 그 특징을 시대적 배경과 관련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1970년대는 산업화와 도시화 이전의, 자, 노새, 마차, 소달구지 기호가 뭐니? 노새가 A였나? 3륜차가 B인가? 마차는 뭐야? 아, 지문을 봐봐. 지문에 기호 어떻게 돼 있어? 마차는 뭐니? 기호가 성훈아, 뭐야 마차 기호? C요. C야? 자동차는? 자동차는 기호가 뭐니? 자동차가 B야? B요. 네. 자동차가 B구나. 그 D는 뭐야? D가 소달구지인가? 네. 3륜차가 2고? 그럼 여기다가 기호 집어넣으면 되죠. 1970년대는 산업화와 도시화 이전의 A, C, D화. 이후라고 하면 안 되지.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라고 되어있죠.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인 B2가 자, 공존한다고 돼 있어. 그치? 공존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이 뭐고 주어져 있는 박스에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거를 따져줘야 돼. 그거를 따져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보기를 참고하여 A에서 E를 비슷한 특징을 지닌 것끼리 묶어놨어. 노새, 마차, 소달구지 A, C, D는 도시화와 산업화 이전의 것들. 그리고 자동차, 3륜차 B와 E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결과물들이죠. 그쵸? 그 다음에 과도기적 모습이래. 이걸 갖다가 문장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1970년대는 산업화와 도시화 이전의 ACD와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인 또는 뭐 결과물인 B와 E가 공존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질문. 엄선.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할까요?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자, 이건 또 뭐냐면요. 이제 다음 날에 또 이제 노새를 찾으러 밖으로 나간 겁니다. 노새를 찾으러 밖으로 나왔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동물원으로 갔어.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을지년스럽다. 을지년스럽다.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싸한 거야. 동물들은 제 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하였다.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동물들은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다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 그죠? 그 말과 자기가 노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과 비슷한 형상, 요걸 또 보네요.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이게 이제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죠. 주제. 그치? 아버지를 말과 노새처럼 생각합니다. 즉, 아버지가 말과 노새처럼 살아왔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이 노새, 말과 노새는 어떤 거예요? 도시화와 산업화 이전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보여? 말이나 노새와 닮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째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벌름벌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 해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자, 그래서 동물원에서 아버지와 노새, 말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단순하게 외모만 보고 닮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살아온 삶, 이거를 내가 이제 느끼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는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자, 이것도 좀 중략되어 있어요. 중략이 되어 있고, 이 중간 부분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술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 종일 빨빨 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 배고프니까 나를 데리고서 그러니까 대포집에 들어가는 거야. 대포집에 들어가서 뭐 설렁탕인가 뭔가. 뭐 안주를 시켰나? 어쨌든 나는 이제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 뭐 배는 별로 고프지 않고 아버지가 술이 좀 취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자, 바로 어떤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새는 어떤 먹고 사는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그게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 본인 스스로가 그럼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별 수 없다.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힝 한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힝 웃었다. 자, 왜 그럴까? 안심하는 거죠. 그쵸? 아버지의 어떤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안심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요 단락 부분은요. 자신이 노새가 되겠다며 무엇을 북돋는 아버지. 여기 네모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니? 이거 너무 오픈형이다. 의지도 되고 또는 좀 더 풀어서 가면은 막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북돋는 아버지. 성훈이 아버님도 그래? 응? 옛날에 이런 거 있었는데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이 노래 알아? 그때 아버지가 생각하네.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이 새끼들 때문이었어. 네, 어떤 가장으로서 책임. 근데 요즘은 뭐 어머님들도 맞벌이 하시니까 그지? 요즘은 집이 다 바쁘죠. 아빠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쁘고 그죠? 안 바쁜 애들이 없어. 안 바쁜 거는 집에 키우는 개새끼 정도? 네. 자,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그러한 생각이 뭘까요? 우선 아버지는 가장에서 책임감, 의지를 불태우는 거, 그치?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다시 열심히 일해야지. 이거. 그리고 나는 어때? 아, 그래, 우리는 노쇠가족이구나. 히히히. 이런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에 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온 매달렸다. 이걸 어쩌고 글쎄 경찰서에서 당신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 박살냈대. 이걸 어쩌지? 노새는 찾았대? 찾거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간데건데 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요. 오늘 낮에 지서 파출소입니다. 예. 요즘 파출소란 말도 안 쓰죠? 요즘은 지구대란 말 써요. 지구대. 요즘 또 지구대란 말로 바뀌었죠?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 도로교통법이 되겠죠. 도로 무슨 법이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 넣어야겠다고 이르고 갔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대룩대룩 굴리고 서 있더니 힝 하고 코를 풀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스적스적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자, 스적스적이라는 말은요,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힘없이 걷는 모습.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좀 의지를 불태우고 그래 다시 열심히 하지 뭐 하고 왔는데 속된 말로 깽판 물어줘야 돼. 도망간 노새가 아주 깽판을 쳐가지고 이걸 물어내게 돼 팔니.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 나는 아버지하고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자, 어두운 골목길.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암담함이죠, 암담함. 그렇죠?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이제 또 한 마리 노새는 father. 그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는 큰 장소란 뜻이거든. 그래서 대처라고 하면은 도시를 의미한다.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게 이제 도시화죠. 그리고 발붙이기 어려운 것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적응하지 못하는 가족들. 가족이 아니라 생각. 못한다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말을 좀. 급변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생각.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자, 이건 뭘까요? 바로 위에서 있었던 거, 그치? 도시 변화,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버지한테 칠수 엄마가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역시 마찬가지. 캄캄한 골목길. 암담한 현실이죠. 그래서 암담한 현실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실은 해피엔딩은 아니야. 해피엔딩이 아니라 뭔가 어떤 70년대 도시 하층민의 고달픈 삶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도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의 삶을 통해서 뭔가 암담한 좀 서글픈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내용 질문 없어요? 자, 그래 정리하자면요. 먼저 이 작품은 소수상 특징을 봤을 때 이 작품은 나가 있기 때문에 1인칭이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죠? 누구 이야기에? father.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렇죠? 주제는 뭘까? 주제. 이 작품의 주제는 급변하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층민의 고달픈 삶이죠. 이게 되는 거야. 자, 특징은 뭘까? 특징.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시간이 아니고 시각. 사건을 진솔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노세의 의미. 노세의 의미. 자,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 못하는. 적응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주제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층민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징은 어린아이 시각으로 사건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서술하고 있다. 노세는 아버지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 자, 질문 없니? 잠깐 쉬겠습니다. 뿅. 자, 그다음에 11번. 이 글에 드러난 시대적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업화로 인해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하였다. 다양한 교통수단? 글쎄. 이건 우리가 지문에서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우선은 의심 가져야 된다. 주한이가 약간 급한 게 다 맞다라고 너는 좀 이렇게 좀 성급하게 들어가잖아, 그렇지? 지문에 없으면 우선 보류야.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났다.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의 차이가 생겨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이전에 있던 것들 중 사라져가는 것이 생겨났다. 이거 맞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도시 빈민층이 생겼다. 그렇죠? 자, 그럼 봐라. 이 문제가 뭐냐면 11번 문제는 뭐냐면 지문 문제가 아니라 이 글에 드러난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렇지? 이 글에 드러난 시대적 상황이야. 그러면 산업화로 인해 다양한 교통수단이 나왔죠. 자동차, 삼륜차 이런 것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 잘 모르겠어요.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의 차이가 생겨 세대 간의 갈등 심화? 이거 당연히 아니지. 왜 아닐까? 세대 간 갈등이라고 얘기를 했어. 세대 간 갈등. 세대 간 갈등은 뭐니? 아버지 세대와 나 또는 할아버지 세대와 나 이렇게 가봐야 되거든. 이거는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났다. 지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뭐였을까? 택시 운전수. 그치? 네, 답 3번이라는 얘기입니다. 11번 문제 사실 까다로운 문제거든. 왜냐면 지문에서 내용을 확인하기가 조금 지문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야 되는데 11번 같은 문제가 이제 학교 내신형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 이 글에 나타난 아버지의 태도 변화로 적절한 것은 노세를 잃어 절망함, 노세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짐. 현실 문제를 당연히 아니죠. 노세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 아니죠. 내가 노세가 될게 이런 얘기를 했어. 두 번째, 도망간 노세 분노는 아니죠. 세 번째, 노세를 잃어 절망함, 노세 역할을 하게 된 의제북도등 현실 문제를 개선하려고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세 번째 게 약간 미심쩍다.
네 번째, 노세 이러 절망함, 노세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붙들듯 나아지지 않는 현재 힘들어. 요거 좀 맞는 거 같지, 그치? 왜? 암담한 현실. 자, 뭔가 의지를 불태우고 왔는데 경찰이 왔다 갔어요. 노세가 아주 깽판 쳐가지고, 그치? 경찰서 들어가야 된다고. 도망간 노세 분노 아니죠? 자, 그러면 가장 타당한 것은, 적절한 것은 4번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3번. 노세 두 말의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어 노세 두 말에 해당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쓸 것. 노세 두 말 상징적 의미를 쓸 것. 자, 노세 두 말이 해당하는 대상은 뭡니까? 진짜 노세와 아버지죠. 그러면 노세 두 말의 상징적 의미는 뭐니? 급변하는 도시와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층민의 고달픈 삶이었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를 섞어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급변하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층민의 삶을 노세와 아버지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런 걸 잘해. 소설은 잘해야 돼. 이거를. 물론 학교 선생님들마다 던져주는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거든. 그 조건을 잘 맞춰서 봐야 되겠다. 질문? 괜찮니? 자, 칠수 어머니가 기업과 같이 말한 의도, 최소한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는 노세를 부려. 네, 이건 적응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사회 변화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좀 이렇게 비판하는 거지. 자동차를 살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도시를 떠나야 한다 아니고요. 자동차를 굴리는 때에 노세를 부리는 것은 시대의 변화 뒤처지는 것이다. 그렇죠? 나머지도 봐야 돼. 적절성 따지는 거야. 3.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운송수단이 나타났지만 자동차가 편한 것이 없다 아니고,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노세를 부리는 아니고, 자동차를 굴리는 것과 노세를 부리는 것은 큰 차이가 없으니 아니죠? 네, 답 2번. 15번. 오늘날의 삶의 빛으로 이거를 감상한 독자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화 속도가 빠른 오늘날에도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가며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아버지가 아니죠? 자, 이거는 지금 주제에 묻는 문제야, 주제. 그럼 답 1번이네? 2번. 아버지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는 나의 모습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가족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 자신이 노세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오늘날에도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아버지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동차가 아닌 노세를 부리는 아버지 처지가 비슷한 것 같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의 노력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오늘날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이 유사하다고 생각해. 그렇죠? 질문? 잠깐만. 이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너무 내가 성급한 판단한 것 같아. 이래서 이제 문제는 얘기야. 다시. 독자 반응이니까. 자, 1번 다시 볼까요? 변화 속도가 빠른 오늘날에도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가며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자, 아버지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는 나의 모습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는 가족 간의 사랑, 자신이 노세 역까지 한다는 이건 맞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 이것도 맞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의 노력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오늘날의 모습과 5번이 틀렸다. 그쵸? 5번이 확실히 틀렸다. 5번이 틀린 이유가 뭘까? 개인의 노력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오늘날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이 유사하다. 아니죠? 왜냐면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치? 그런데 삶의 질이 나아진 건 아니잖아. 5번이 틀렸다. 이런 문제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쏘리. 주제 묻는 문제였는데 그게 아니라 독자 반응이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질문? 없니? 네. 좋습니다. 다음 허생전 나와 있네요. 허생전
이것도 재밌는 작품이고 혹시 본 친구 학교에서 했어? 네. 야, 이거 재밌어. 이거 허생적. 이거 고등학교 때 또 나와. 자, 고전 소설입니다. 해제. 이 작품은 열하 일기에 수록된 한문 소설로. 예, 이거는 한글로 쓴 거 아니야? 한문으로 쓴 거야. 지식인의 허생과 허생의 아내 이완대장 간의 갈등이 드러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집권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 의식, 경제적, 사회적 제도의 취약점을 비판하고 있다. 주제: 사대부 계층의 무능과 허위 의식 비판이야. 사대부라고 돼 있잖아. 사대부에 대한 설명 좀 해봅시다. 사는 선비, 대부는 공무원, 관직. 이러니 양반들이 이제 관직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걸 합쳐서 사대부라고 그래.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야기하면 공무원 나가고 있으면 그게 대부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한 5년, 6년 정도 일하면은 안식년이 있어. 안식년. 한 1년에서 2년 정도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자기 개발하는 거야. 자기 개발하고 어디 뭐 연수 가서 또 공부해 가서 다시 이제 부서에서 일을 합니다. 그게 사야. 그게 선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서 사대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 가난한 양반이 많이 거주한 지역 되어 있죠? 여기는 한자가 안 나와 있는데 묵적이 먹묵자, 먹을 가는 것, 그 적은 쌓아놨다 이런 뜻입니다. 남산 밑으로 곧장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문이 열렸는데 두억한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생은 비바람이 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글리기만을 좋아했으므로 그 아내가 삭바느질을 겨우 입에 풀칠하였다. 자, 여기에 이제 어떤 허생의 처지가 나타나 있죠. 허생의 처지에 가난하지만 글 읽는 것만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 어느 날 허생의 아내가 배고픈 것을 참다 못해 울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한평생 과거도 보러 가지 않으니 글만 읽어 무엇합니까? 그러자 허생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네, 아직 글 읽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오. 그렇다면 장인밭이 노릇도 못하시나요? 장인밭이 기술자. 예. 장인밭의 일은 평소에 배우지 못하였으니 어쩌오. 그렇다면 하다못해 장사로도 해야 하지요. 자, 봐. 조선시대의 계급은 사농공상이야. 이르니 사농공상입니다. 사가 양반이고요. 농은 농민, 공은 물건 만드는 사람들, 장인들, 상은 상인이야. 이 농공상이 평민입니다. 평민. 그리고 밑에 천민이 있죠. 뭐 기생이나 백정 같은. 아니다. 백정이 사실 천민은 아니야. 이렇게 밑에 기녀 같은 천민들이 있다. 요런 거거든. 봐. 지금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한평생 과거도 보러 가지 않으니 글만 읽으면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하는 공부는 뭐야? 출세의 수단인 거야. 아내가 생각하는 건. 근데 허생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수양이야. 수양. 자기를 갈고 닦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가 갈려. 공부에 대한 인식이 아내하고 허생하고 다르다. 그렇다면 장인밭 일도 못하시나요? 자, 장인밭 기술자로 얘기를 했죠? 이게 공민입니다. 공민. 즉 물건 못 만드니? 물건 만드는 일도 못해? 장인밭 일은 평소에 배우지 못해서 어쩌? 그렇다면 하다못해 장사라도 해야죠? 장사는 아까 뭐야? 상민이죠? 장사를 하려도 미천이 없으니 어떡해요? 아내는 성을 내며 꾸짖었다. 당신은 밤낮 없이 글을 읽더니 글에 어쩌고 소리만 배웠어? 장인밭이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그럼 도둑질이라도 못하겠어? 자, 여기 시험에 잘 나오거든. 여기는 뭡니까? 아내의 입을 빌려서 아내의 대화를 통해 대화를 빌려 대화가 대사. 이브라고 할게. 이브. 아내의 입을 빌려 양반의 무능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명하게 양반을 극명하게 비판하는 말이 도둑질. 허생이 이 말에 책을 덮고는 벌떡 일어섰다. 저기 또 중령 나와 있죠? 곧바로 그는 종로거리에 가더니 길 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요? 그 사람은 장안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변씨라고 일러주었다. 그러니까 씨는 상인계층이라고 되어 있네. 허생이 바로 그 집을 찾아갔다. 주인을 만나 길게 읍을 하는 읍. 읍은 뭐냐면은 나는 어디 사는 누구요 이렇게 밝히는 거야. 신분을 밝히고 첫 인사하는 걸 읍한다라고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잘라 말했다. 내 집이 가난하여 장사 미천이 없어 무엇을 좀 시험해보고 싶으니 나에게 돈 만냥만 빌려주시오. 이 돈 만냥이 얼마나 되냐 한번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 한 3억 정도? 예. 그렇게 합시다. 자, 여기 보니까 허생과 변씨의 비번함이라고 돼 있지, 그치? 안 그래? 그냥 허생 가가지고 딱 뭐라고 얘기해? 나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니까 돈 좀 빌립시다. 근데 변씨가 그러시오. 예, 뭐 구체한 이유도 없이 서로 이렇게 딜을 했어요. 변씨는 대뜸 승낙하고는 그 자리에서 만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가지고 가버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밑에 중략되어 있는데 변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변씨한테. 아니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왜 만냥이라는 큰 돈을 빌려줬어요? 아니 뭐 그 사람 보니까 뭐 이렇게 행동도 당당하고 예, 뭐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돈 빌려줬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변씨의 어떤 인간 댐댐이, 인물 댐댐이를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만금을 손쉽게 얻은 허생은 지부에 간신은 않고 안성은 경기와 호남의 갈림길이고 삼남이 요충이었다 하면서 그 길로 내려가 안성의 거처를 마련하였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합니까? 안성이 뭐라고요? 삼남의 요충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그러니까 길목이란 얘기거든. 다음 날부터는 그는 시장에 나가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따위의 과일을 모두 거두어 샀다. 저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회나 제사에 쓰는 식재료죠? 특히 제사 지낼 때 얘네들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양반의 허례허식입니다. 양반의 허례. 허례는 헛된 예식이란 얘기야. 허례허식. 네. 이거를 비판하려고 하는 거죠. 자, 파는 사람이 부르는 대로 값을 다 주고 혹은 시세에 배를 두고 샀다. 그리고 사는 대로 한정 없이 곳간에 저장해 두었다. 자, 뭐 한 겁니까? 이게 뭐야? 매점매석하는 겁니다. 즉 독과점이죠. 이거 현대에서는 이거 하면 안 돼. 매점에서 독과점 한번 시장 질서 교란했다고 잡아갑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이런 게 없는 거지. 이렇게 되자 오래되지 않아서 나라 안에 과일이나 과일이 모두 바닥이 났다. 대신들의 집에서 잔치나 제사를 지내려고 해도 과일을 구경하지 못해 제사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형편이었다. 허생에게 2배를 받고 판 과일 장수들이 이번에는 그에게 달려와서 10배를 주고 다시 사가는 것이었다. 10배 벌었어. 그러면은 만냥이 10만냥 됐네, 그치? 3억이 30억 됐죠. 예. 한생이 한숨을 쉬고 탄식하면서 말했다. 겨우 만냥으로 나라를 기울게 할 수 있다니 나라의 심천을 심 깊은 것, 천 얕은 것, 나라의 깊고 얕음을 알만도 하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하는 것은 첫 번째 경제 규모, 두 번째 유통 과정, 이제 이거 비판하는 거야. 경제 규모가 그만큼 작고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꼴랑 만냥 갖다가 이렇게 해버렸어. 허생은 과일을 다 처분한 다음 칼, 호미, 무명, 명주, 솜 등을 모조리 사가지고 제주도에 들어가서 그것을 팔아 이번에는 말총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모조리 사들였다. 자, 말총은 뭐냐면요, 말꼬리야. 말꼬리, 말털 이거 갖다 뭘 만드냐면 갓 만들어. 갓과 만갓 만들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야? 허례허식이죠. 양반의 허례허식입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쓰는 모자가 겁나게 많았어. 혹시 알니? 갓. 갓 말고. 갓은 이제 외출할 때 쓰는 거고, 집에서 쓰는 것도 있고, 모자요? 모자. 그리고 궁궐에 들어갈 때 쓰는 것도 있었고, 진짜 종류가 많았어. 그래서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 게 무슨 모자가 저렇게 많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인식을 못한 거야. 해외 어떤 그 관객들이 봤을 때 아니 한국의 옛날 사람들 모자가 왜 이렇게 많아? 양반들 모자가 왜 이렇게 많아? 예. 그래서 킹덤이 아니라 모자의 나라라고. 엄청나게 많은 게 모자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갓이 있고 집안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도 있지. 이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잘 때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머리 두르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종류별로 많은 거예요. 예. 어쨌든 이거를 다 사들였어 허생이. 역시 또 뭐 하는 거야? 매점매석하는 거죠. 몇 해가 못 가서 나라한 사람들은 상투를 싸매지 못하게 될 거다. 과연 허생이 말한 대로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의 만금값이 10배나 뛰었다. 말통을 내다 파니 100만금이 됐다. 그쵸? 그러니까 10,000냥 갖다가 100만냥으로 불렸네. 장사 잘해 이 사람. 예, 그래서 여긴 매점매석 사재기라고 되어 있는데 매점매석 독과점이에요. 독과점. 현대사회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만약에 내가 독과점 하고 싶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남들이 안 만든 거 내가 만든 내가 파는 거야. 그러면 독과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거를 내가 돈으로 싹쓸이 한다? 이거 안 돼요. 잡혀가. 예. 자, 어쨌든 이걸 통해서 비판하는 게 뭡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의 경제 규모가 작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유통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좀 비판하려고 두 가지 사례가 있었다. 질문? 없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좀 끊어서 가야 되겠다. 그치? 잠깐만. 수업 없지? 뭐요? 다음 시간. 네, 없어요. 없지? 그럼 계속 해야지. 예. 맞다. 오늘 준호 친구가 선생님이 어디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허생이 또 중략이 있네. 자, 중략 부분은 뭐냐면 아니다. 예. 그래서 중략 부분이 있어. 허생이 뭐 하냐면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 그러면 땅을 보러 갑니다. 어떤 땅을 보러 가냐면 자기의 이상 국가를 세우려고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땅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섬을 찾아요. 허생이 섬에 상륙하여 높은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 사방을 바라보고 나서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예, 마음에 안 들어. 땅이 천리도 못 되니 무엇에 쓴단 말이냐. 이때 무엇이 바로 뭐야? 나라, 이상국가. 다만 땅이 기름지고 샘물의 맛이 있으니 한갓 부잣집 늙은이 노릇이나 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뭐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땅을 좀 찾아봤는데 마땅치 않아요. 섬이. 사람이 안 사는 섬을 찾아본 거야. 중략되어 있죠? 자, 이때 변산 지방에 수천 명의 도둑대가 나타나 노략질을 하고 있었다. 여러 고을에서는 나졸들까지 풀어서 도둑을 잡으려 하였으나 도둑의 무리를 쉽사리 소탕하지 못했다. 자, 조종의 무능력이죠. 도둑을 못 잡아. 그러나 도둑의 무리 역시 각 고을에서 대대적으로 맞고 나서니 쉽게 나아가 도둑질하기 어려워서 마침내는 깊은 곳에 몸을 숨기고 급기야는 굶어 죽을 판국에 이르렀다. 허생이 이 소문을 듣고 도둑의 소굴을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도둑의 괴수를 만나 타이르기 시작하였다. 너희들 1,000명이 1,000금을 노략질해서 나누어 가진다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가느냐? 그야 한 사람이 한 냥씩이지요. 그럼 너희들에게 1,000은 있는가? 없어. 그럼 논밭은 있는가? 흥. 밭이 있고 처가 있으면 왜 도둑질을 하겠어? 자, 그러면 이 도둑들은 원래는 뭐란 얘기니? 원래는 일반 백성이죠? 일반 백성이었어요. 근데 왜 도둑이 됩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둑이 됐다는 얘기죠. 정말 그렇다면 어찌 장가를 들어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도둑이나 이름도 듣지 않고 살림살이하는 부부의 재미도 맛보며 아무리 밖에 나가더라도 잡힐 걱정이 없고 길게 입고 먹는 재미를 누리지 않고 있는가? 요거는 뭐니? 요거는 평범한 삶이죠. 평범한 삶. 왜 이렇게 안 살아? 어찌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돈이 없습니다.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이 없는 것을 근심한단 말이냐. 정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지. 내일 바다에 나가면 붉은 길을 단 배가 보일 거다. 그것이 다 돈을 실은 배야. 갖고 싶은 대로 가져가거라. 그래서 도둑 문제를 해결해 주는 허생 이렇게 되겠죠. 원래 이 도둑의 괴수를 만나거든. 둘이 이제 서로 반말해. 반말로 막 얘기해. 반말로 얘기하다가 돈 딱 보여주니까 장군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생략돼 있어요. 역시 돈 앞에 장사 없다, 그죠? 자, 허생의 말이 떨어지자 도둑들이 앞을 다투어 돈자루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백냥을 짊어지지 못하였다. 이 모습을 보고 허생이 말했다. 백냥도 들지 못하는 주제에 너희들이 무슨 도둑질한단 말이냐? 그렇다고 이제 평민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너희들의 이름이 도둑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면 갈 곳도 없겠구나. 그럼 잘됐다. 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터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한 사람이 100냥씩을 가지고 가서 계집 한 사람과 소 한 마리씩을 값게 구해오너라. 도둑들은 대답을 하고 저마다 돈자루를 걸머쥐고 뿔뿔이 흩어졌다. 허생은 2000명의 식구가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해가지고 도둑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일이 되자, 기일은 그날이 되자 도둑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허생이 그들과 부인들을 모두 배에 실었다. 허생의 도둑들을 도고리로 몰아가니 이때부터 나라안도 잠잠해졌다. 그러니까 허생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 그치? 나라의 조정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도둑의 무리들을 허생이 혼자서 한 방에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도둑들과 함께 섬으로 떠나는 허생. 내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올 때에는 먼저, 자, 이것도 또 중략되어 있어요. 중략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또 농사가 되게 잘 되거든. 농사가 굉장히 잘 돼서 쌀이 남아 돌아. 그래서 뭐 이렇게 나라의 어떤 흉년이 들었을 때 뭐 도와주고, 근처 일본 뭐 힘들 때 일본에 가서 무역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국가라고 하는 데는 나라는 안 세웠어. 나라는 못 만들었어. 이 섬의 기능이 뭐냐면 바로 앞으로 이제 조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한 겁니다. 예.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올 때에는 먼저 부자가 되게 한 다음에 경제적 풍요로움, 따로 문자도 만들고 옷이며 각 같은 것도 지어 입게 하려고 하였다. 여기 문물개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상국가 건설이에요. 따로 문자도 만들어, 따로 글자 만들어, 그리며 옷이며 각 같은 것도 지어 입게, 옷도 만들어 입어. 이게 조선과는 다른 글자, 조선과는 다른 옷. 이게 나라거든, 나라. 그러나 땅은 좁고 내 덕도 부족하니 이제 나는 이곳을 떠날까 한다. 너희들은 아이를 낳거든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도록 가르치고 또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면 서로 음식을 양보하는 따위 덕을 길러야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장유유서 이런 얘기죠. 장유유서가 뭐니? 어른 공경하라고, 그렇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먼저 공경을 해라. 이게 장유유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질러 없애버렸다. 가지 않으면 오는 사람도 없을 거다. 또 은 50만 냥도 물속에 던져버렸다. 바다가 마르면 얻는 자가 있을 거다. 100만 냥이라면 나라 안에서 써먹을 데가 없다.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10,000냥 갖다가도 그렇게 나라 경제를 어지럽게 했잖아. 하물며 이 조그만 섬에서 어디다 쓰겠느냐. 마지막으로 도둑 중에서 같이 나갈 자는 모두 불러내어 배에 실었다. 요거 하나 빠졌는데, 나갈 자가 아니라 글을 아는 사람이에요. 글을 아는 사람. 글을 아는 사람은 모두 불러내 배를 실었다. 이 섬에서 화근을 뽑아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식자들, 지식인이 문제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서 당파 싸움 누가 합니까? 양반들이 하지? 양반들의 지식인들이잖아, 그치? 원래 오리지널을 보면은 같이 나갈 사람이 아니라 글을 아는 사람들이야. 이것을 화근은 재앙의 근원이라는 얘기다. 이로부터 허생은 온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